고질적 눈질환 치료, 눈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건조한 경우는 현대인들의 항상 좁은 사무실, 건조한 공기, 또 히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항상 눈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데,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구건조는 각막과 결막을 건조하게 해서 각막의 염증, 또 결막의 염증 이런 걸 잘 오게 할 수 있고요. 눈 외부의 염증은 안쪽에 포도막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포도막염은 생긴 부위가 전반부냐 중반부냐 후반부냐에 따라서 후반부에 생기게 되면 비문증, 녹내장, 백내장, 또 망막의 손상, 각막 부종, 또 안압 상승 이런 걸로 다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눈물층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마이봄선에서 여기가 한 30개 두 개 합쳐서 한 60개의 마이봄선에서 지질을 분비하게, 약간의 지방을 분비하게 되고요. 그 지질층과 그 다음에 수분층,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눈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해서 코로 해서 입으로 가는데 수성층, 물 성분에 약간의 단백질과 미네랄이 각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액층,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에 의해서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밖에 있는 결막을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하게 되고요. 홍채 바깥에 있는 각막에, 여기 각막은 렌즈니까 혈관이 없습니다. 이 눈물에 의해서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하게 되고요. 또 눈 안에 있는 안방수, 이 모양체에서 나와서 동공을 따라서 섬유주라는 우각 모양, 촛불 모양의 좁은 통로로 해서 나가는데, 그 물을 통해서 각막이 안에서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고, 밖에서는 각막이 눈물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아서 렌즈가 투명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름, 피지가 분비되는 기름의 농도가 좋은 기름이냐, 엉겨서 나쁜 기름이냐, 또 물의 양이 많느냐, 물의 양이 적느냐, 그 다음에 점액층이 끈적거리느냐, 너무 끈적거리는 정도가 낮느냐, 그거에 따라서 눈물의 성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층이 불안정해지고 삼투압의 증가, 안구 표면의 염증과 손상, 안구 표면이 당연히 건조해지고 눈물이 성분이 안 좋으면 염증과 손상이 올 수가 있고요. 외부적인 균이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이런 걸로 해서 안구 표면, 각막이나 결막의 염증과 손상, 또 이제 눈꺼풀의 기능장애, 우리가 연세가 들면 눈꺼풀이 힘이 없어지고 눈을 깜빡이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눈물이 잘 안 나오게 되고 건조하게 되면 뇌에서 눈물을 한꺼번에 왕창 쏟아내는, 내 몸은 항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뇌에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 너무 건조하다든가 이물감이 든다든가 또 눈썹이 찌른다든가 그러면 저절로 눈물이 확확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대상작용, 이거에 대한 하나의 보상작용으로 뇌에서 눈이 건조해도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그걸 말리하지가 아니라 너무 건조한 데에 대한 자극 반응으로 눈물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눈꺼풀의 기능장애, 눈꺼풀이 힘이 없거나 처지거나, 또 안검연축처럼 근긴장 이상증으로 인해서 근육이 너무 긴장돼서 항상 잘 뜨기 힘들고 자꾸 감기기만 하고, 그럼 피지선에서 피지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눈물이 윤활유로 코팅이 돼야 되는데 코팅이 안 된 눈물이 자꾸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구건조를 같이 일으키게 됩니다. 안검연축 환자들의 거의 많은 환자들이 안구건조, 눈을 같이 동반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눈에 이물감이 있어요. 찌르듯이 아파요. 눈이 뻑뻑해요. 불쾌해요. 그 심하면 염증이 돼서 이제 가렵고 아프고 쑤시고 이제 각막염, 결막염 이런 증상도 같이 오게 됩니다. 눈꺼풀 기능 장애, 또 신경학적 이상, 신경이 아주 예민한 경우는
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눈물의 항상성의 차이. 아까 항상성이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분이 균형 있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질층에서 나오는 기름이 잘 안 나오거나 기름이 나와도 나쁜 종류의 기름, 맑고 고운 기름이 아니라 나쁜 종류의 기름이 나오거나 수성층에서 물이 잘 분비가 안 되거나 또 지나치게 분비되거나 또 나가는 길이 눈물길이 막히거나 그다음에 점액층에서 점도가 너무 끈적거리거나 너무 또 부족하거나 그런 거에 항상성의 상실, 눈물의 항상성 상실, 또 전신질환, 또 약물 등으로 인해서 안구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눈이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물 구성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지질층은 마이보험선 위에 30개, 아래 30개, 양눈 합치면 120개. 그 조그마한 이런 기름샘들이 있어서 항상 눈을 깜빡임과 함께 같이 흐르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책을 보거나 컴퓨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눈 깜빡이는 횟수가 적어지면 기름이 짜지지도 않고 눈물이 잘 안 나오면서 안구 건조의 큰 원인이 됩니다. 수성층은 약간의 전해질과 단백질이 있어서 눈을 영양하고 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씻어내기도 하고 각막과 결막을 보호하는 역할하고요. 점액층에서는 눈물이 눈에 달라붙을 약간의 끈적한 점액들이 나와서 세 가지가 서로 항상성,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는 상태. 이것이 건강한 눈물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물 분비는 이 바깥쪽에서 눈물샘에서 나와서 5분에 한 방울 또 이렇게 5분에 한 방울이 코, 입에서 나갈 때도 5분에 한 방울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나면 이제 눈에 병이 오는 거죠. 그 한 방울이 5분에 한 방울 떨어져서 나갈 때도 5분에 한 방울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의 증상은 이제 이 세 가지의 성분의 차이나 눈물길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적게 되거나 눈물 분비의 항상성의 상실, 아까 얘기한 삼투압의 증가, 신경학적 이상, 신경이 예민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정상이라도 신경이 예민하고 막 건조하고 아프고 이런 신경학적 이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정상인데 막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죠. 눈 막 건조하다고. 신경학적 이상으로도 안구건조증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안구건조 증상은 눈이 시리고 자극하고 막 칼로 찌르는 듯 같다. 뭐 이물감이 있다. 돌멩이가 있는 느낌이다. 모래든 듯이 쑤시다. 눈이 아프고 건조하고 침침하고 피로하고 그것 때문에 눈까지 아프고 눈이 뜨겁고 빠질 것 같고 눈뜨기 어렵고 찬바람이나 차가운 데 가면 눈물이 흐르고 이런 증상, 눈 충혈되고 아프다 이런 증상. 이게 심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눈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눈이 마르면서 각막과 결막에 병이 오게 되고 바로 옆에 검은 동자가 홍채인데 홍채 쪽에도 병이 와서 홍채염, 또 홍채 안쪽으로 포도막염 이런 것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눈물 분비 흡수의 성분, 눈물 분비가 이제 성분의 문제, 아까 지질층, 수성층, 점액층의 성분의 과다, 또 성분의 문제, 그 다음에 눈꺼풀에 작동이 잘 안 되는 병, 아까 안검연수처럼 그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눈꺼풀이 자꾸 처지거나, 그 다음에 근무력증처럼 근육에 힘이 없어서 자꾸 처져서 근육 운동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거 다 안구 건조의 원인이 되고 기름기가 짜지지 않고 눈물도 짜지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 눈물샘이 지나치게 분비되거나 너무 눈물이 잘 분비가 안 되거나 또 나가는 통로가 막히거나 아까 얘기한 신경 감수성의 문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경우는 보통 사람은 1에서 반응한다면 이런 분은 0.땡땡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것도 눈 각막이나 결막을 굉장히 안구건조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눈 표면 염증성 질환, 노화, 연세가 들면 당연히 눈물도 적게 나오게 되고요. 안구도 무력하게 되고요. 또 호르몬의 변화, 여성 호르몬 변화, 또 노인성 호르몬 변화, 라식,
라식 후에 고도분실에서 너무 지나치 깎아낸다든가, 또 각막 질환으로 이렇게 상처가 난다든가, 또 각막염, 결막염, 또 쇼그렌 증후군, 루마티스 관절염, 전신 질환으로 갑상선 항진 증후군으로 인한 안근피대, 이게 부풀어 오르고 눈물이 잘잘 흐르고 눈꺼풀이 붓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당연히 안구건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안검염, 이제 눈꺼풀이 피지가 분비가 안 되면 안검염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눈다래끼, 콩다래끼 이런 것들이 생겨서, 콩다래끼 같은 게 또 각막을 누르게 되면 복시, 난시가 눌려서 각막이 눌리니까 압박받으니까 찌그러지는 거죠. 찌그러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 난시가 겹쳐 보이는 복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안검연축은 뇌의 기저액 이상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인데, 그건 긴장 이상증으로 안구건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처럼 고지혈이나 콜레스테롤이 있게 되면 당연히 피지선이 맥히면서 또 안구건조의 원인이 되고, 지방층이 잘 안 나오니까 물이 눈알 위에서 코팅이 안 된 분들이 잘잘 흐르게 됩니다. 또 눈을 상처 입기 쉽게 됩니다. 수면 부족, 또 수면 부족이 가거나 신경 안정제나 고혈압약, 이뇨제 이런 걸 먹게 된다든가, 골다공증 호르몬제, 항시스타민제를 먹게 되면 또 안구건조의 큰 원인이 됩니다. 안구건조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공 눈물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피지선의 분비가 잘 되기 위해서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하루 2번 정도, 한 번에 한 10분 정도 자주 해주는 것이 눈의 근육도 풀어주고 눈 안에 있는 피지선의 기름기도 녹여주고 혈액순환도 잘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온찜질, 또 습기가 있는 온찜질은 안구건조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 관리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우리가 염증이 있을 때는 음교산이라는 약을 쓰고요. 눈물 부족에는 양음 이기탕, 그 다음에 눈물 부족과 눈꺼풀이 무력해서 자꾸 처진다, 이제 눈꺼풀 뜨기 힘들고 피곤하고 눈물도 부족하다 그러면 보조 이기탕에 증액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안구건조가 심하면 이제 눈이 자꾸 건조한 눈물 부족과 함께 피도 부족하다 그러면 사물오자탕에 증액탕을 썼습니다. 안구건조와 시력 저하, 눈 피로가 있다 그러면 명목지광탕을, 사물구자탕을 쓰고요. 스트레스나 불면이 심하고 감기울결, 간의 기운이 울결돼서 흉업거만, 가슴과 옆구리가 어색하고 환혈왕래, 추웠다 더웠다 오르고 자꾸 열이 확 하고 오르는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는 서간 명목탕을 가감해서 처방을 하면 안구건조증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안구건조는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눈물의 문제, 이 수성층, 지질층, 수성층, 점액층 세 가지의 항상성의 문제, 그다음에 눈물길의 문제, 또 전신질환, 또 먹고 있는 약, 또 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원인이 돼서 각막과 결막, 또 그 안에 있는 홍채 안에 있는 포도막 부위의 염증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거와 함께 아까 눈물 흘림증에 설명을 했는데, 안구건조증이 심하면 뇌에서 눈물을 확확 쏟아내서 또 그거 자체가 눈에 항상 눈물이 흐르면서 눈이 불편한, 또 피부염이나 또 눈이 불편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